가을 단풍을 보고 싶지만 산은 너무 힘들고 계단 오르내리기는 부담스럽다고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그런 걱정은 이제 접어두세요. 케이블카가 있는 단풍 명소라면 체력 부담 없이 가장 아름다운 전망을 편안하게 즐기실 수 있거든요. 저는 20년간 전국의 축제와 문화여행지를 취재해온 문화 전문 기자 김지혜입니다. 시니어분들께서 가장 만족해 하시는 여행지의 특징을 발견했어요. 바로 접근성이 좋으면서도 최고의 경관을 제공하는 곳들이죠. 케이블카가 있는 단풍 명소들은 체력 소모는 최소화하면서 감동은 최대화할 수 있는 최적의 선택입니다. 이런 실용적인 여행 정보가 더 필요하시다면 다담지의 채널 무료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먼저 소개해드릴 세 곳은 모두 케이블카를 이용해서 편안하게 단풍을 즐길 수 있는 대표적인 명소들입니다. 첫 번째는 내장산입니다. 전북 정읍 순창에 걸쳐 있는 내장산은 우리나라 단풍의 대명사예요. 내장산의 핵심 볼거리는 케이블카 상부에서 바라보는 단풍 대장관입니다. 빨간색, 노란색, 주황색이 어우러진 단풍 카펫이 산 전체를 뒤덮는 모습은 한 폭의 그림 같아요. 특히 오전 10시경 햇살이 비치는 시간대에는 단풍 색깔이 더욱 선명하게 보여서 사진 찍기에도 최고입니다. 추천 동선은 케이블카를 타고 상부 정류장까지 올라간 후 전망대까지는 평탄한 데크길로 연결되어 있어서 걷기 편해요. 하산 후에는 유명한 단풍 터널을 걸어보세요. 내장사 입구부터 일주문까지 이어지는 이 길은 양쪽 단풍나무가 터널을 이루어 단풍 속을 걷는 기분을 느끼실 수 있어요. 시니어 편의시설로는 케이블카 매표소와 상부 정류장 모두에 화장실과 휴게의자가 잘 갖춰져 있어요. 단풍 터널 구간도 평지 데크길이라서 편안하게 산책할 수 있습니다. 교통편은 정읍역이나 정읍시외버스 터미널에서 내장 사행 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가용은 내장산 국립공원 입구 대형 주차장을 이용하세요. 전통적인 단풍의 정수를 즐겼다면 이제 웅장한 산세와 바다가 어우러진 설악산으로 가볼까요? 두 번째는 설악산입니다. 강원 속초에 있는 설악산은 우리나라 최고의 명산이지만 시니어분들께는 설악 케이블카를 이용한 권금성 코스를 추천합니다. 설악 케이블카의 핵심 매력은 올라가는 동안 창밖으로 보이는 설악산 단풍 풍경이에요. 권금성 상부에서는 설악산의 웅장한 전경과 동해 바다를 동시에 감상할 수 있어요. 특히 가을철에는 울긋불긋한 단풍과 푸른 동해가 만나는 장면이 압권입니다. 추천 동선으로는 소공원에서 설악 케이블카를 타고 권금성까지 올라간 후 권금성 전망대에서 충분히 조망을 즐기고 다시 케이블카로 하산하세요. 하산 후에는 소공원에서 비선대까지 평지나 완만한 오르막 구간을 가볍게 산책할 수 있어요. 비선대는 설악산의 대표 명소로 기암괴석과 맑은 계곡이 어우러진 풍경이 일품이에요. 시니어 편의를 위해 소공원에는 화장실과 휴게시설 상가들이 밀집해 있어서 쉬어가기 좋습니다. 설악산 안내센터에서 상세 정보도 얻을 수 있어요. 교통편은 속초시외버스 터미널에서 설악산 소공원행 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가용은 소공원 주차장을 이용하되 주말이나 단풍 절정 시기에는 이른 시간 방문을 권해요. 산의 전경을 충분히 담았으니 이번엔 바다 풍광이 절정인 통영 미륵산으로 시선을 돌려봅니다. 세 번째는 통영 미륵산 케이블카입니다. 경남 통영에 있는 이 케이블카는 국내 최장급 소요시간 자랑해요. 미륵산 케이블카의 핵심 볼거리는 상부 전망대에서 보는 한려수도 파노라마예요. 크고 작은 섬들이 점점이 떠있는 모습이 마치 조각품 같아서 감탄이 절로 나와요. 특히 가을철에는 섬들 사이로 비치는 햇살과 단풍이 어우러져 환상적인 풍경을 연출합니다. 날씨가 맑은 날에는 멀리 거제도와 대마도까지도 볼 수 있어요. 추천 동선은 간단해요. 케이블카로 상부까지 올라가신 후 순환 데크를 따라 천천히 걸으시면서 360도 파노라마를 즐기세요.
상부 전망대는 순환 데크로 되어 있어서 경사가 낮고 걷기 편해요. 여러 각도에서 한려 수도를 감상할 수 있도록 사진 포인트도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시니어 편의시설로는 상부 전망대에 휴게의자와 그늘막이 설치되어 있어요. 다만 바닷가 특성상 바람이 강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하산 후에는 통영의 유명한 음식들을 맛보시거나 동피랑 벽화마을도 함께 둘러보시면 알찬 여행이 됩니다. 교통편은 통영시외 버스터미널이나 통영 여객터미널에서 케이블카 탑승장까지 셔틀버스나 택시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도보로는 약 15분 소요돼요. 이 세 곳 모두 케이블카를 이용하기 때문에 체력적 부담이 적으면서도 최고의 전망을 즐길 수 있어요. 전통적인 단풍을 보고 싶으시면 내장산, 웅장한 산의 풍경을 원하시면 설악산, 바다와 어우러진 풍경을 좋아하시면 통영을 선택하세요. 케이블카 운영시간 탑승 요금 기상에 따른 운행 중단은 수시 변동되니 출발 전 각 운영사 공식 홈페이지 공지를 꼭 확인하세요. 상세한 준비물과 안전 팁은 마지막 체크리스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곳들은 서울에 사시는 분들은 멀리 가지 않아도 됩니다. 서울 안에서도 충분히 가을을 만날 수 있어요. 산은 좋지만 멀리 가기는 부담스럽고 집 근처에서 편안하게 걸을 수 있는 곳은 없을까? 하는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주목해 주세요. 도심 둘레길의 장점은 접근성과 안전성입니다. 지하철이나 버스로 쉽게 갈 수 있고 중간에 포기하더라도 언제든 대중교통으로 돌아갈 수 있거든요. 화장실과 휴게시설이 잘 갖춰져 있고 무엇보다 차량과 분리된 안전한 보행 환경에서 오롯이 걷기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세 곳은 모두 서울에 있으면서도 각각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어서 취향에 맞게 선택하실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북한산 둘레길입니다. 북한산을 한 바퀴 도는 긴 순환길이지만 구간별로 나누어져 있어서 원하는 거리만큼 걸을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북한산 둘레길의 핵심 매력은 다양한 자연환경을 체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시니어분들께 특히 추천하는 구간은 구름 정원길로 대부분 나무 데크로 조성되어 있고 경사가 완만해서 걷기 편해요. 추천 동선은 우이동에서 시작하는 구간으로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됩니다. 출발점에서는 북한산 전경을 한눈에 볼 수 있고 중간에는 소나무 군락과 전망 포인트가 있어서 다채로운 풍경을 즐길 수 있어요. 특히 가을철에는 단풍이 터널처럼 이어져서 환상적인 풍경을 만듭니다. 도심에서 이런 풍경을 볼 수 있다는 게 놀라울 정도예요. 시니어 편의시설로는 구간 곳곳에 쉼터와 안내판이 잘 설치되어 있어서 무리하지 않고 본인 페이스에 맞춰 걸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구간은 예약제로 운영되니 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 사이트에서 미리 확인하세요. 교통편은 지하철 4호선 수유역이나 우이신설선 우이역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편안하고 안전한 산책을 원한다면 남산 둘레길이 답입니다. 두 번째는 남산 둘레길입니다. 남산을 한 바퀴 도는 순환 트레일로 차량과 자전거 진입이 제한된 구간이 많아서 보행 안전성이 뛰어난 게 특징이에요. 남산 둘레길의 핵심 매력은 평탄하면서도 안전하다는 점입니다. 서울 한복판에서 자연을 만끽하면서도 완전히 다른 세계에 온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추천 동선으로는 가을에 특히 아름다운 남측 가을길을 권해요. 단풍나무가 많아서 가을철에는 터널 같은 풍경을 자아내고 1시간 정도면 충분합니다. 오후 이 시경 햇살이 비치는 시간대가 가장 아름다워요. 길을 걸으면서 남산 도서관이나 안중근 의사기념관 같은 문화시설도 함께 둘러볼 수 있어서 단순한 산책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시니어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는 것도 남산 둘레길의 장점입니다. 편의시설이 촘촘하게 배치되어 있어서 언제든 쉬실 수 있어요. 계단이 부담스러우시다면 남산 순환로 위주로 걸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교통편은 명동역, 충무로역, 동대 입구역 등
여러 역에서 접근할 수 있고 남산 오름이나 남산 케이블카를 이용해서 중턱까지 올라갈 수도 있어요. 짧지만 멋진 전망을 원한다면 아차산을 선택하세요. 세 번째는 아차산입니다. 비교적 낮은 산으로 언덕 수준의 가벼운 산행으로 최고의 조망을 얻을 수 있는 게 가장 큰 매력이에요. 아차산의 핵심 볼거리는 한강과 서울 시내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전망입니다. 가을 하늘이 맑은 날에는 한강의 물줄기와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압권으로 보여요. 서울의 대표 건물들을 한눈에 볼 수 있어서 사진 찍기에도 최고예요. 추천 동선은 지하철 아차산역에서 시작해서 정상까지 30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등산로가 잘 정비되어 있고 중간에 고구려 유적인 아차산 보루군도 볼 수 있어서 역사 공부도 함께 할 수 있어요. 정상에 도착하면 360도 파노라마 전망을 즐길 수 있어요. 서울 시내 전경, 한강, 구리와 남양주 일대, 북한산까지 모두 한눈에 들어옵니다. 아차산의 특별한 매력은 일출과 일몰 명소라는 점입니다. 새벽에 올라가시면 한강 너머 일출을 볼 수 있고 해질 무렵에는 서울 야경도 감상할 수 있어요. 시니어 편의시설로는 등산로 곳곳에 쉼터와 운동기구가 설치되어 있고 중간 지점에는 생태공원도 있어서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교통편은 지하철 5호선 아차산역에서 바로 시작할 수 있어서 대중교통 접근성이 최고예요. 이 세 곳은 모두 서울에 있으면서도 각각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어요. 긴 거리를 자신의 체력에 맞춰 걷고 싶으시면 북한산 둘레길을 안전하고 편안한 평지 산책을 원하시면 남산 둘레길을 짧지만 멋진 전망을 즐기고 싶으시면 아차산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도심 둘레길의 장점은 날씨가 급변해도 대처하기 쉽다는 점입니다. 대중교통으로 언제든 돌아갈 수 있고 편의시설이 가까이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쉽게 구할 수 있어요. 가을철 도심 둘레길은 단풍과 함께 도시의 다른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제공합니다. 멀리 가지 않고도 충분히 자연을 만끽할 수 있으니까 꼭 한번 걸어보시길 바랍니다. 운영시간이나 예약 필요 구간 등은 수시로 변동되니 출발 전에 공식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 상세한 준비물과 안전 팁은 마지막 체크리스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흘길이 부담스럽다면 데크길 중심 코스를 추천합니다. 비나 낙엽에도 미끄럼 걱정이 적고 휠체어나 보행보조차 접근성이 좋아서 체력 부담 없이 자연을 즐길 수 있어요. 가을엔 데크 위로 떨어지는 낙엽과 바스락 소리만으로도 충분한 힐링이 됩니다. 나무 데크로 만들어진 길의 장점은 안전성과 편의성입니다. 평탄한 길이라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온전히 느끼면서도 안전하게 걸을 수 있어요. 특히 가을철 데크길은 마치 동화 속 한 장면 같은 풍경을 선사합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곳은 대전의 장태산 자연휴양림입니다. 이곳은 메타세쿼이아 숲으로 유명한 곳으로 가을이 되면 나무들이 황금빛으로 물들면서 환상적인 풍경을 연출해요. 장태산의 핵심 볼거리는 메타세쿼이아 숲 위를 걷는 하늘데크입니다. 나무 위 높이에서 황금빛 숲을 내려다보는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어요. 마치 나무들 사이를 날아다니는 기분을 느낄 수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찾는 명소입니다. 추천 동선은 주차장에서 출발해서 메타세쿼이아 숲길을 따라 하늘데크까지 가는 코스예요. 경사가 완만한 나무 데크로 조성되어 있어서 걷기 편하고 하늘데크는 순환 구조로 되어 있어서 다양한 각도에서 숲을 감상할 수 있어요. 하늘데크에서 내려와서는 계곡 위에 설치된 출렁다리도 체험해 보세요. 살짝 흔들리는 재미가 있지만 안전하게 설계되어 있어서 걱정하지 마세요. 장태산에서는 숲치유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어요. 전문 숲 해설사의 안내를 받으며 숲의 다양한 식물들에 대해 배우고 피톤치드를 마음껏 들이마실 수 있는 힐링 프로그램입니다. 스트레스 해소와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니까 관심 있으시면 참여해 보세요. 시니어 편의시설로는 중간중간 벤치들이 적절히 배치되어 있어서
자신의 페이스에 맞춰 천천히 걸으실 수 있어요. 하늘 데크 중간 지점에는 전망 데크가 있어서 앉아서 휴식을 취하며 풍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화장실은 주차장과 하늘 데크 입구에 있어서 이용이 편리해요. 다만 주차장에서 데크 입구까지는 짧은 오르막이 있으니 보행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동행하시는 분과 함께 가시는 걸 권합니다. 교통편은 대전 시내버스를 이용해서 장태산 자연휴양림 정류장에서 하차하시거나 자가용으로는 대전 IC에서 약간의 거리를 이동하시면 됩니다. 주차장도 충분히 마련되어 있어요. 물과 산이 어우러진 코스를 원한다면 충북 괴산의 산막이옜길을 추천해요. 두 번째로 소개할 곳은 산막이옜길입니다. 청풍호 상류에 위치한 이곳은 호수와 숲을 나란히 걸을 수 있는 대표적인 데크 트레일이에요. 산막이옜길의 핵심 매력은 호수와 함께 걷는다는 점입니다. 길 한쪽으로는 맑고 푸른 호수가 펼쳐지고 다른 한쪽으로는 울창한 숲이 이어져서 아름다운 풍경을 자아내요. 특히 바람이 불지 않는 잔잔한 날에는 호수 표면이 거울처럼 되어서 하늘과 단풍이 그대로 비치는 장관을 볼 수 있어요. 추천 동선으로는 선착장에서 산막이 마을 터까지 왕복하는 코스를 권해요. 데크길과 흙길이 적절히 섞여 있어서 자연스러운 느낌을 그대로 살렸습니다. 전체적으로 난이도가 낮아서 부담 없이 걸으실 수 있고 천천히 걸어서 2시간 정도면 충분합니다. 산막이옜길의 특별한 점은 유람선을 함께 이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걷기가 부담스러우시거나 중간에 지치셨다면 편도는 걷고 복도는 배를 타는 방식으로 체력을 분산시킬 수 있어서 좋은 시스템입니다. 유람선에서 바라보는 풍경도 걸어서 보는 것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어요. 길을 걸으면서 만나는 볼거리도 다양해요. 출발지인 선착장에서는 호수 전체를 한눈에 볼 수 있고 중간 지점에서는 높은 곳에서 호수를 내려다볼 수 있어요. 종점인 산막이 마을 터에서는 옛날 이곳에 살았던 사람들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전시관도 있어서 단순한 산책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길을 걸으면서 운이 좋으면 다양한 철새들도 관찰할 수 있어요. 호수 주변에는 여러 조류들이 서식하고 있어서 자연 생태 학습의 기회도 됩니다. 시니어 편의시설로는 호수를 바라볼 수 있는 전망 좋은 곳에 벤치와 정자가 설치되어 있어서 경치를 감상하며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화장실은 선착장과 중간 지점에 있으며 선착장에는 매점과 식당도 있어서 간단한 식사나 음료를 드실 수 있어요. 교통편은 괴산시외버스 터미널에서 산막이 선착장행 버스를 이용하시거나 자가용으로는 괴산 IC에서 이동하시면 됩니다. 선착장에 주차장도 마련되어 있어요. 두 곳 모두 가을철에 방문하시면 아름다운 풍경을 보실 수 있어요. 장태산은 메타세쿼이아의 황금빛 단풍이, 산막이옜길은 호수에 비친 알록달록한 단풍이 각각의 매력을 자랑합니다. 데크길과 숲치유 코스는 몸뿐만 아니라 마음의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자연 속에서 맑은 공기를 마시며 걷다 보면 일상의 스트레스가 사라지고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운영 시간과 입장료, 숲치유 프로그램 일정, 유람선 운항, 시간과 요금 등은 계절과 날씨에 따라 수시로 변동되니까 출발 전에 각 시설의 공식 홈페이지를 꼭 확인하세요. 상세한 준비물과 안전 팁은 마지막 체크리스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조용한 마음 치유가 필요하다면 사찰과 이어진 길이 제격입니다. 마음이 복잡할 때 사찰이 있는 산길을 걸어보세요. 사찰 특유의 고요함과 자연이 어우러진 분위기는 걷는 것만으로도 명상 효과를 제공해요. 사찰길의 매력은 마음의 안정감입니다. 사찰 주변은 자연스럽게 조용하고 차분한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어서 도심에서는 절대 경험할 수 없는 특별한 치유 효과가 있거든요. 또한 오랜 세월 많은 사람들이 다녀간 길이라서 잘 다져져 있고 안전해요. 특히 가을철 사찰길은 환상적이에요. 사찰 주변에 오래된 나무들이 만드는 단풍과 고즈넉한 사찰,
건물이 어우러진 풍경은 한 폭의 동양화 같은 감동을 선사합니다. 사찰 방문 시에는 큰 소리로 떠들거나 흡연하지 않는 기본 예의만 지키시면 됩니다. 사찰 건물 내부에서는 사진 촬영을 자제하는 것이 좋고요. 첫 번째는 부산의 금정산 범어사입니다. 1300년 역사의 고찰로 부산을 대표하는 사찰이에요. 범어사의 핵심 볼거리는 대웅전을 비롯한 여러 전각들의 조화로운 배치입니다. 의상대사가 창건한 이 절은 우리나라 화엄종의 근본 도량으로 조선시대 불교 예술의 정수를 보여줍니다. 가을철에는 수령 300년 넘는 느티나무와 은행나무가 황금빛으로 물들면서 장관을 연출해요. 추천 동선은 다음과 같아요. 범어사 주차장에서 일주문까지는 평탄한 길로 양쪽 울창한 숲과 계곡물 소리를 들으며 걸을 수 있어요. 일주문에서 사천왕문까지는 좀 더 걸어야 하는데 경사가 완만해서 부담 없습니다. 사천왕문을 지나 경내로 들어서면 넓은 마당을 중심으로 배치된 전각들을 천천히 둘러보실 수 있어요. 체력이 허락한다면 범어사 뒤편 금정산성 코스도 추천해요. 비교적 완만한 오르막길로 산성에서 내려다보는 부산 시내 전경이 장관입니다. 시니어 편의시설로는 경내에 목재데크 산책로와 넓은 마당, 곳곳에 벤치가 있어서 휴식하기 좋아요. 아침 6시경 방문하시면 스님들의 예불 소리도 들을 수 있어서 더욱 특별한 경험이 됩니다. 화장실은 주차장과 사찰 경내에 있고 입구에는 식당과 찻집도 있어요. 교통편은 부산 지하철 1호선 범어사역 7번 출구에서 버스로 약 15분, 범어사 입구에서 하차하세요. 자가용은 넉넉한 규모 주차장 이용 가능합니다. 도심 근처에서 편안한 자연을 만끽하고 싶다면 수리산 임도길을 추천해요. 두 번째는 경기 안양군포의 수리산 임도길입니다. 사찰은 아니지만 도심 근처에서 편안하게 걸을 수 있는 대표적인 힐링 코스예요. 수리산 임도길의 핵심 볼거리는 울창한 숲과 조용한 산길입니다. 중앙도서관 옆에서 시작하는 이 길은 차량 통행용 임도라서 평탄하고 폭이 넓어요. 경사도 완만해서 유모차나 휠체어도 다닐 수 있을 정도입니다. 추천 동선으로는 중앙도서관 주차장에서 출발해서 천천히 걸어서 40분 정도 소요됩니다. 전망대에서는 안양과 군포 시내를 내려다볼 수 있어요. 걸으면서 만나는 자연 풍경이 환상적이에요. 울창한 숲 사이로 난 길은 마치 녹색 터널 같고 가을철에는 참나무, 단풍나무, 삼번나무 등이 만드는 단풍 터널을 경험할 수 있어요. 계절마다 다른 모습을 보여줘서 몇 번을 가도 지루하지 않습니다. 중간중간 전망 포인트도 있는데 오르막이 부담스러우시면 회피로를 이용해 평지로만 걸으셔도 충분히 자연을 즐길 수 있어요. 메인 임도길만 따라가도 수리산의 매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시니어 편의시설로는 임도길 곳곳에 벤치와 정자, 간단한 운동기구가 있어요. 도시와 가까워서 응급 상황 시 빠른 대처도 가능합니다. 화장실은 중앙도서관과 제1전망대에 있어요. 가끔 다람쥐나 청설모, 고라니도 만날 수 있어서 흥미로운 경험이 되지만 야생동물을 만나면 조용히 지나가시면 됩니다. 교통편은 지하철 4호선 인덕원역 2번 출구에서 버스로 중앙도서관 정류장 하차 약 10분 소요됩니다. 자가용은 중앙도서관 무료 주차장 이용하세요. 두 곳 모두 각각의 매력이 있어요. 범어사는 역사와 전통, 정신적 힐링을 원하시는 분께, 수리산 임도길은 도심에서 가까우면서 편안한 자연 산책을 원하시는 분께 좋습니다. 사찰길을 걸을 때는 서두르지 마시고 천천히 여유를 가지세요. 주변 자연 소리에 귀 기울이고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걷다 보면 어느새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사찰과 함께하는 힐링 산책은 단순한 운동 이상의 의미를 가져요. 몸과 마음의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니까 꼭 한번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찰 운영 시간 입장료 문화재 보수로 인한 출입 제한은 수시 변동되니
출발 전 각 사찰 공식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 상세한 준비물과 안전 팁은 마지막 체크리스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10곳의 아름다운 가을 여행지를 소개해드렸는데 정보는 좋지만 실제로 가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하는 궁금증이 생기셨을 거예요. 여행의 성공은 목적지 선택만큼이나 철저한 준비에 달려 있거든요. 같은 장소라도 어떻게 계획하고 준비하느냐에 따라 여행의 만족도가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특히 시니어분들께서는 안전과 편의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해요. 먼저 여행 유형별로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은지 말씀드릴게요. 케이블카가 있는 내장산, 설악산, 통영 미륵산 같은 곳들은 상부 정류장 중심의 짧은 순환 산책으로 계획하세요. 케이블카로 올라가서 전망대에서 사진을 찍고 상부 데크길을 한 바퀴 돌아본 다음 다시 케이블카로 내려오는 패턴이 가장 효율적이에요. 무리해서 긴 거리를 걷려고 하지 마시고 케이블카가 제공하는 편의성을 최대한 활용하세요. 장태산이나 산막이에길 같은 데크형 여행지는 하이라이트 구간만 선별해서 걸으세요. 전체 코스를 완주할 필요 없이 본인 체력에 맞는 구간만 선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필요하면 유람선이나 셔틀을 연계해서 편도만 걷는 방법도 활용하세요. 남산, 북한산, 아차산 같은 도심형 여행지는 대중교통의 장점을 살려서 짧은 구간으로 나눠 걸으세요.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서 언제든 휴식할 수 있고 중간에 그만둬도 쉽게 돌아갈 수 있다는 점을 활용하세요. 시간대 선택도 중요합니다. 주말 혼잡을 피하고 싶으시다면 평일 오전 9시에서 11시 사이 출발을 권해요. 이 시간대는 사람이 적고 날씨도 선선해서 걷기 좋아요. 케이블카가 있는 곳들은 첫 운행 시간에 맞춰 가시면 대기 시간도 짧고 상부에서도 한적하게 경치를 즐길 수 있습니다. 복장과 장비 준비가 성공적인 여행의 핵심이에요. 가을은 일교차가 크고 날씨 변화가 심한 계절이라서 옷차림에 특히 신경 써야 합니다. 얇은 겉옷은 필수입니다. 바람막이나 가벼운 점퍼 하나는 꼭 준비해 가세요. 산 위는 평지보다 기온이 낮고 바람이 셀 수 있거든요. 특히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는 곳들은 상부와 하부의 기온 차이가 상당할 수 있습니다. 신발은 미끄럼 방지 기능이 있는 운동화를 신으세요. 등산화까지는 필요 없지만 바닥이 평평한 신발보다는 약간의 그립감이 있는 운동화가 안전해요. 특히 데크길은 비가 온 후에 미끄러울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물은 500ml 정도면 충분하고 휴대용 방석도 유용해요. 벤치가 차가울 때나 급하게 쉬어야 할 때 바닥에 깔고 앉을 수 있어서 편리합니다. 지팡이나 등산포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데크 구간에서 고무팁을 꼭 사용하세요. 시니어분들께서 가장 주의하셔야 할 부분은 무릎 보호입니다. 오르막보다 내리막이 관절에 더 부담이니까 케이블카 상행뿐만 아니라 하행도 케이블카를 이용하시는 걸 권합니다. 케이블카 요금이 아깝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무릎 건강을 생각하면 충분히 가치 있는 투자예요. 휴식도 의도적으로 계획하세요. 약 30분 정도 걸으셨으면 10분간 휴식을 취하세요. 목적지에 빨리 도착하는 것보다 안전하고 즐겁게 여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거든요. 복용하시는 약이 있다면 반드시 지참하시고 비상 연락처를 메모해서 가지고 다니세요. 가족에게도 여행 일정을 미리 알려두시는 게 좋아요. 교통편 선택에 대해서도 말씀드릴게요. 남산, 북한산, 아차산 같은 도심 여행지들은 지하철이나 버스로 접근하기 좋아서 대중교통 이용을 권합니다. 일부 구간은 주차 공간이 협소할 수 있으니 자가용 이용 시 주의하세요. 내장산, 설악산, 장태산, 산막이에길, 미륵산, 범어산은 자가용 이용이 편리하지만 각 관광지나 운영사의 공식 홈페이지에서 주차 정보와 셔틀버스 운행 정보를 수시로 확인하시는 게 좋아요. 특히 주말이나 단풍 절정 시기에는 주차장이 일찍 만차가 될 수 있거든요. 대중교통과 자가용을 적절히 조합해서 이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기차나 고속버스로 해당 지역까지 간 다음 현지에서 택시나 셔틀버스를 이용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각 시설의 운영시간, 입장료, 케이블카 운행시간, 프로그램 일정 등은 계절과 날씨에 따라 자주 변동됩니다. 출발 전에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나 전화로 확인하세요. 특히 기상 악화로 인한 케이블카 운행 중단이나 등산로 통제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응급 상황에 대비해서 휴대폰 배터리도 체크하세요. 50% 이하일 때는 보조 배터리를 챙겨가시는 걸 권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무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체력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계획을 세우시고 현장에서도 몸 상태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하세요. 계획했던 코스를 다 돌지 못했다고 해서 실패한 여행이 아니에요. 안전하게 다녀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성공적인 여행입니다. 가을의 아름다운 풍경은 천천히 감상해도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서두르지 마시고 여유를 가지고 즐기세요. 좋은 동행이 있다면 더욱 좋지만 혼자 가시더라도 각 여행지의 안전시설과 편의시설들이 잘 갖춰져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준비를 철저히 하시고 안전수칙을 지키시면서 가을 여행을 떠나보세요. 분명히 평생 잊지 못할 아름다운 추억을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건강하고 즐거운 가을 여행 되시길 다담지혜가 바랍니다.